동생이 데려온 애가 예쁘긴 한데 집안 수준이 좀. 학력도 고졸이라며? 수정처럼 맑은 와인잔 너머로 신우이 은정의 속삭임이 내 귓가에 꽂혔다. 테이블 한쪽에 모여 앉은 신우이들은 나를 의식하지 못한 듯 작은 목소리로 대화를 이어갔다. 귀에서 피가 솟는 기분이었지만 나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미소를 유지했다. 시부모님의 결혼기념일을 축하하는 고급 프라이빗 다이닝 레스토랑에서 입가에 미소를 붙이는 것, 그게 내 역할이었으니까. 나는 32살 최수진이다. 고등학교 졸업 후 곧바로 사회생활을 시작했고 지금은 임신 준비 중인 전업주부다. 대학 졸업장 한 장 없다는 이유로 시댁에서 무시당한 지 벌써 4년째. 그동안 참아왔던 모욕이 가슴속에서 끓어올랐다. 남편 김도현은 평범한 회사원이다. 착하고 성실하지만 셋이나 되는 누나들 사이에서 중재 능력이라곤 전혀 없는 사람이다. 도현의 어깨 너머로 시누이들이 내 옷차림을 위아래로 훑어보고 있었다. 자신들의 명품 원피스와 가방을 과시하며 내 수수한 차림새를 비웃는 눈빛이 느껴졌다. 나는 최선을 다해 격식 있게 차려입었지만 그들 앞에서는 항상 부족해 보이는 존재였다. 결혼 초 시어머니는 내 학력을 알게 된 순간부터 미묘하게 변했다. 처음엔 미소 띤 얼굴로 요즘엔 고등학교만 나와도 이렇게 예쁜 아가씨가 되는구나라고 했다. 그 말 한마디가 시작이었다. 그 후로 모든 가족 모임에서 내 학력은 슬쩍 언급되었고 점점 노골적인 무시로 변해갔다. 시누이 중 큰언니 혜정은 교수, 둘째 은정은 변호사, 막내 지연은 의사다. 셋 모두 명문대 출신의 화려한 경력을 자랑하는 워킹맘이다. 가족 모임마다 그들의 화제는 명품과 해외여행, 아이들의 영재 교육이었다. 그리고 그 대화에서 나는 늘 은근히 소외되었다. 그나저나 수진 씨, 미술관 전시회 이야기하는데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 지연의 작게 속삭이는 목소리가 다시 내 귓가에 꽂혔다. 마치 내가 듣지 못할 거라 생각한 듯 하지만 충분히 들릴 만큼 크게 말했다. 도현은 그저 웃고 넘기며 내 손을 꼭 잡아줄 뿐이었다. 한편 내 친정은 완전히 달랐다. 아버지는 낡은 대형 스포츠형 다목적 차량을 타고 다니는 중고차 수출업체 대표다. 겉으로 보기엔 검소하지만 실속은 단단한 자수성가형 사업가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는 내게 겉모습보다 실속이 중요하다고 가르쳤고 나도 그렇게 자랐다. 그래서 명품이나 사치품에 별 관심이 없었다. 아버지의 회사는 전 세계로 고급 중고차를 수출하는 업체다. 규모는 작지만 알 사람은 아는 탄탄한 회사였다. 하지만 시댁에는 그저 중고차 파는 사람으로만 알려져 있었다. 내가 굳이 설명하지 않았고 그들도 관심이 없었으니까. 수진 씨, 그 가방은 어디서 사셨어요? 요즘 짝퉁이 정말 정교하더라고요. 혜정의 도발적인 질문에 테이블이 조용해졌다. 나는 입술을 깨물며 미소를 지었다. 내가 들고 온 가방은 브랜드 로고가 없는 가죽 가방으로 아버지가 이탈리아 출장 길에 사다 주신 것이었다. 시누이들은 브랜드 로고가 없는 가방은 모두 짝퉁이나 싸구려로 취급했다. 그냥 아버지가 선물해 주신 거예요. 아이고, 정말 귀엽네. 나중에 언니가 좋은 거 하나 사줄게. 은정이 가볍게 내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그녀의 말투에는 항상 위에서 내려다보는 듯한 뉘앙스가 있었다. 도현은 그저 누나들이 원래 그래. 라며 웃어넘길 뿐이었다. 코스 요리가 차례로 나오는 동안 시누이들은 자신들의 자녀 교육과 해외여행 이야기로 대화를 독점했다. 내게는 가끔 수진 씨는 어때요? 라고 물었지만 내 대답을 끝까지 듣는 법은 없었다. 참는 건 내 몫이었다. 하지만 참을성에도 한계가 있다. 그리고 그 한계가 다가오고 있었다. 테이블 아래서 내 손이 떨리고 있었다. 언젠가는 내가 누구인지 보여줄 때가 올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자 마음이 조금 진정되었다. 결혼기념일 저녁 식사가 끝난 뒤 우리는
모두 시부모님 집으로 이동했다. 고급 아파트 거실에 모인 가족들은 와인을 마시며 대화를 이어갔다. 도현은 아버지와 회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시누이들은 소파에 앉아 최근 구입한 명품 시계 이야기로 웃음꽃을 피웠다. 이건 한정판이라 대기자만 100명이 넘었대. 지연아, 너도 하나 장만해. 은정이 자랑스럽게 손목을 내밀었다. 지연이 시계를 만져보며 감탄했다. 그때 혜정의 시선이 내게 향했다. 수진 씨도 이쪽으로 와서 구경해봐요. 이런 거 본 적 없을 텐데. 마치 동물원 원숭이를 구경시켜주듯한 말투였다.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다가갔다. 시누이들 사이에 끼어앉아 마치 이방인이 된 기분이었다. 그들의 대화는 내가 알지 못하는 용어와 브랜드로 가득했다. 수진 씨는 시계 없어요? 아, 혹시 이런 건 관심이 없나? 지연의 질문에 나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사실 관심이 없었다. 그런 거창한 이유가 아니라 그저 나에게는 너무 사치스러운 것들이었으니까. 역시 고등학교까지만 나오면 이런 문화를 접할 기회가 없었겠네. 혜정의 말에 다른 시누이들이 키득거렸다. 도현은 멀리서 그 모습을 보고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나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것을 느꼈다. 모임이 계속되는 동안 그런 일은 반복되었다. 가족여행 계획을 세울 때도, 명절 준비를 할 때도, 심지어 평범한 식사 자리에서도 시누이들에게 나는 그저 고졸 며느리였고 시어머니에겐 아들이 외모만 보고 데려온 여자였다. 지난 설날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있었던 일이 떠올랐다. 시어머니가 내게 가방을 건네며 물었다. 이거 어때? 도현이 아버지가 사다 주셨는데 너무 비싸 보여서 내가 쓰기엔 좀 그렇네. 그것은 고급 브랜드 가방이었다. 나는 감사히 받았지만 시누이 혜정이 불쑥 끼어들었다. 엄마, 그거 진짜예요? 어디 보자. 아, 이거 짭이네. 고급 짝퉁이긴 한데. 시어머니는 당황했고 시아버지는 어색하게 웃었다. 나는 그 가방을 한 번도 들고 나가지 않았다. 아니, 못했다. 가족들 앞에서 짭이라고 낙인 찍힌 가방을 들고 다닐 용기가 없었다. 또 한 번은 시아버지 생신자리였다. 식당에서 축하 파티를 하던 중 시누이 은정이 내 옷깃을 만지작거리며 물었다. 수진 씨, 이 원피스 어디서 샀어요? 디자인이 특이하네. 그저 궁금해서 묻는 듯한 말투였지만 나는 그 뒤에 숨은 의도를 알고 있었다. 백화점에서요. 아, 이런 스타일도 백화점에서 파나 보네. 난 명품관만 가서 잘 몰랐어. 그날 밤 집에 돌아와 나는 처음으로 도현에게 불만을 터뜨렸다. 당신 누나들, 날 너무 무시하는 것 같아. 도현은 내 어깨를 감싸 안으며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누나들이 원래 그래. 어릴 때부터 공부 잘한다고 자부심이 대단해서. 그냥 넘어가.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더 악화되었다. 그들의 무시는 더 노골적이 되었고 도현의 방관은 계속되었다. 나는 점점 가족 모임에 나가기가 두려워졌다. 매번 긴장으로 뱃속이 뒤틀렸고 모임 전날이면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나 이제 한계였다. 더 이상은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거울 속 내 모습을 바라보며 다짐했다. 이대로는 안 된다. 바꿔야 한다. 그들에게 내가 누구인지 보여줄 때가 왔다. 봄비가 내리는 토요일 저녁, 시부모님의 지인 집들이 모임이 있었다. 시어머니의 대학 동창이 새로 지은 강남 펜트하우스 오픈 파티였다. 나는 평소보다 조금 신경 써서 옷을 골랐다. 하지만 여전히 화려한 액세서리나 명품은 없었다. 그저 단정하고 깔끔한 블라우스와 스커트 차림이었다. 차를 타고 가는 내내 시어머니는 오늘 모일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모두 대학 교수, 의사, 판사 같은 이른바 명문가 출신들이었다. 오늘 만날 분들은 다들 격이 있으신 분들이니까 수진이도 조심해서 행동하고 말실수하지 말고. 마치 내가 실수투성이 촌뜨기라도 되는 것처럼 말하는 시어머니의 말투에 가슴이 조여들었다.
시아버지는 운전에 집중한 채 묵묵부답이었고 도현은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다. 펜트하우스에 도착하자 시누이들이 이미 와 있었다. 셋 다 화려한 원피스에 명품 가방, 반짝이는 액세서리로 완벽하게 차려입은 모습이었다. 그들 옆에 서자 내가 마치 회색 쥐처럼 느껴졌다. 어머, 수진 씨. 오늘도 그렇게 입고 왔어요? 은정이 내 옷차림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작게 속삭였다. 마치 내 옷이 이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나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다. 거실은 이미 많은 손님들로 북적였다. 다들 고급스러운 차림새에 품위 있는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자신의 지인들에게 도현과 시누이들을 소개했다. 우리 아들은 대기업 과장이고 큰딸은 서울대 교수, 둘째는 로펌 변호사, 막내는 대학병원 전문이에요. 그리고 내 차례가 왔을 때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살짝 떨어졌다. 아, 이쪽은 우리 며느리고요. 그게 전부였다. 내 이름도 내 소개도 없이 마치 나는 그저 며느리라는 역할로만 존재하는 사람인 것처럼. 아픔이 가슴을 찔렀지만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식사 시간, 나는 시댁 가족들과 같은 테이블에 앉았다. 음식은 호텔 출신 셰프가 직접 요리한 코스 요리였다. 식탁 위에는 이름조차 생소한 와인이 놓여 있었다. 이 와인은 이탈리아 토스카나 지방의 빈티지 와인인데 병당 100만 원이 넘는데요. 지연이 와인 라벨을 가리키며 은정에게 설명했다. 그러곤 슬쩍 내게 눈길을 주며 덧붙였다. 수진 씨는 와인 잘 몰라요? 그냥 마시기만 하면 돼요. 마치 어린아이를 대하듯한 말투였다. 나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잔을 들었다. 사실 아버지가 와인 수집가여서 나도 와인에 대해 제법 알고 있었지만 굳이 말하고 싶지 않았다. 어차피 그들은 믿지 않을 테니까. 대화는 자연스럽게 자녀 교육과 해외여행으로 흘러갔다. 시누이들은 자신의 아이들이 영재 교육을 받고 있다느니 영어 유치원에 다닌다느니 자랑을 늘어놓았다. 그러다 갑자기 혜정이 내게 물었다. 수진 씨는 애 가질 계획 없어요? 나이가 있으니 서둘러야 할 텐데. 갑작스러운 질문에 나는 당황했다. 사실 임신을 준비 중이었지만 그건 나와 도현만의 일이었다. 준비 중이에요. 준비라. 고졸이니까 태교는 어떻게 할 건지 궁금하네. 우리 때는 클래식 음악 듣고 영어 태교 CD 틀고 그랬거든. 혜정의 말에 다른 시누이들도 거들었다. 맞아. 교육은 태교부터 시작이래. 수진 씨, 우리가 좋은 프로그램 소개해 줄게. 그런데 수진 씨 같은 경우는 애 교육은 어떻게 시킬 거예요? 역시 고졸이면 한계가 있을 텐데. 그 순간 테이블 전체가 조용해졌다. 모든 시선이 나에게 향했다. 도현조차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침묵했다. 나는 손에 쥔 냅킨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통증이 느껴졌다. 시어머니가 어색한 웃음으로 상황을 넘기려 했다. 아이고, 우리 며느리가 공부는 많이 못했어도 착하고 예뻐서 괜찮아요. 교육은 아빠가 시키면 되지. 그 말이 오히려 더 큰 상처로 다가왔다. 공부는 많이 못했어도라는 말에 담긴 무시. 내가 그저 착하고 예쁜 존재로만 가치가 있다는 암시. 그리고 내 아이의 교육은 나는 맡을 수 없다는 전제. 모든 말이 칼날처럼 가슴을 찔렀다. 식사가 끝나고 모두 거실로 자리를 옮겼을 때 나는 화장실을 찾아 잠시 자리를 비웠다. 화장실 문을 잠그고 거울 속 내 모습을 바라봤다. 눈가에 맺힌 눈물을 참느라 얼굴이 붉어져 있었다. 거울 속 여자는 지치고 초라해 보였다. 더는 안 돼. 내 입에서 작은 중얼거림이 새어나왔다. 이대로 평생 무시당하며 살 수는 없었다. 뭔가 바뀌어야 했다. 그들에게 내가 누구인지 보여주어야 했다. 화장실을 나서는 내 발걸음에는 이전과 다른 무게가 실려 있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나는 침묵을 지켰다. 도현은 운전에 집중한 채 가끔 내 표정을 살폈다.
아마 내가 평소와 다르게 조용하다는 것을 느꼈을 테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자마자 내 감정이 폭발했다. 당신은 오늘 아무 말도 안 했어. 항상 그래. 당신 가족들이 날 그렇게 무시할 때마다 당신은 그냥 있기만 해. 도현은 당황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다. 무슨 소리야? 누나들이 너한테 뭐 잘못했어? 그의 반응이 더 화가 나게 했다. 내가 상처받았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무신경함이 견딜 수 없었다. 잘못이라고? 내가 고졸이라서 애 교육도 못 시킬 거라는 말이 잘못이 아니야? 당신 어머니가 날 공부는 못했어도 예쁘다고 한 게 잘못이 아니야? 도현은 머리를 극적이며 어색하게 웃었다. 그거 그냥 농담처럼 한 말이잖아.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 누나들이 원래 그런 스타일이야. 다들 학벌 좋고 경쟁적이라. 그의 변명이 내 귀에는 그저 핑계로 들렸다. 늘 그랬다. 내가 상처받을 때마다 도현은 그냥 넘어가자, 예민하게 굴지 마 라며 나를 달랬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넘어갈 게 아니야. 이건 4년 동안 계속된 일이야. 당신 가족들은 날 사람으로 존중한 적이 없어. 그저 고졸 며느리, 예쁘지만 머리는 별로인 여자로만 봤지. 도현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건 내가 너무 과장하는 거야. 우리 가족이 널 소중히 여겨. 소중히? 정말 그렇게 생각해? 그럼 왜 당신은 그들이 날 무시할 때마다 가만히 있는 거야? 내 편이 되어준 적이 있어? 도현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의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다. 나는 침실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다. 침대에 앉아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동안의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다. 시누이들의 비웃음, 시어머니의 은근한 무시, 가족 모임에서의 소외감, 그리고 그 모든 상황에서 방관자로 있었던 도현의 모습까지. 말로 해봤자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 도현은 이해하지 못할 것이고 시댁 식구들은 더욱 그럴 것이다. 내가 아무리 설명해도 그들은 고졸이라는 레르를 떼어내지 않을 것이다. 내가 누군지 느끼게 해주지, 직접. 거울 앞에 선 내 모습은 이전과 달랐다. 눈빛에 결연함이 서려 있었다. 이제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줄 때였다. 침대 옆 서랍에서 작은 수첩을 꺼내 펼쳤다. 그동안 시누이들이 자랑하던 명품 브랜드들의 이름을 적어두었던 노트였다. 이제 이것을 활용할 때가 왔다. 휴대폰을 들어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빠, 나 좀 도와줄 수 있어? 아버지의 따뜻한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다. 그래, 수진아. 무슨 일이니? 다음 주에 시어머니 생신인데. 아빠, 회사차 좀 빌릴 수 있을까? 아버지는 특별한 질문 없이 승낙했다. 그는 늘 그랬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 묵묵히 지지해주는 사람. 전화를 끊고 나는 웃음을 지었다. 이제 계획을 세울 차례였다.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을 계획. 내가 누구인지 모두에게 보여줄 계획. 시어머니 생신까지 일주일이 남았다. 나는 평소와 다르게 분주히 움직였다. 도현은 내가 무언가 달라진 것을 느꼈는지 가끔 의아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지만 특별히 묻지는 않았다. 어쩌면 그날 밤 다툼 이후로 내게 미안함을 느끼고 있는지도 모른다. 생신 이틀 전 나는 친정에 다녀오겠다고 말하고 집을 나섰다. 아버지는 이미 내 계획을 알고 있었다. 회사 사무실에 도착하자 아버지가 환하게 웃으며 맞아주었다. 우리 딸 오랜만이네. 요즘 어떻게 지내? 그냥 그래요, 아빠. 잘 지내고 있어요. 아버지의 사무실은 소박했지만 깔끔했다. 벽에는 세계 각국의 고급 자동차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아버지는 중고차 수출업으로 시작해 이제는 고급 수입차 전문 딜러십까지 사업을 확장한 상태였다. 하지만 여전히 검소한 생활 방식을 고수했다. 그래서 어떤 차를 빌리고 싶은데? 아버지의 질문에 나는 미소를 지었다. 최신형 대형 스포츠형 다목적 차량이요. 가장 좋은 모델로요. 아버지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이해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시댁에 가져갈 거구나. 네, 시어머니 생신이라. 더 자세한 설명은 필요 없었다. 아버지는 항상 나를 믿어주었다. 그는 서랍에서 키를 꺼내 내게 건넸다. 이건 신형 대형 스포츠형 다목적 차량이야. 독일차 중에서도 최고급 모델이지. 내일 전시장에서 찾아가면 돼. 나는 키를 받아들고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다. 고마워요, 아빠. 우리 딸, 이젠 스스로 해결하는구나. 아버지의 눈빛에는 자랑스러움이 담겨 있었다. 그는 내가 왜 이런 요청을 했는지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았다. 다음으로 나는 아버지가 알려준 가죽 공방으로 향했다. 이탈리아 장인이 운영하는 작은 공방이었다. 아버지는 해외 출장 때마다 이곳에서 가방을 맞춰왔다고 했다. 최고급 가죽으로 만든 핸드백을 보고 싶어요. 브랜드 로고가 없는 것으로요. 공방 주인이 몇 가지 가방을 보여주었다. 모두 명품 브랜드보다 뛰어난 품질이었지만 겉으로 보기엔 소박해 보였다. 브랜드 로고가 없으니 일반인들은 가치를 알아보기 힘들었다. 하지만 진짜 아는 사람은 안다. 그게 중요했다. 가장 마음에 드는 가방을 고른 후 나는 마지막으로 의류 매장으로 향했다. 화려하지 않지만 품격 있는 원피스를 골랐다. 역시 브랜드 로고는 없었지만 소재와 디자인만으로도 고급스러움이 느껴지는 옷이었다. 집으로 돌아와 도현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평소처럼 행동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이미 작은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생신 당일 도현은 먼저 시댁으로 출발했다. 그는 내가 나중에 따로 가겠다는 말에 의아해했지만 친정에 들렀다 오겠다는 내 설명에 수긍했다. 나는 아버지의 전시장에서 그 차를 찾았다. 반짝이는 검은색 대형 스포츠형 다목적 차량은 웅장한 존재감을 뽐내고 있었다. 처음 이런 차를 운전하려니 긴장됐지만 곧 적응했다. 룩미러를 통해 내 모습을 확인했다. 고급스러운 원피스에 수제 가죽 가방을 든 여자. 그동안의 고졸 며느리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 시어머니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이미 여러 고급 차들이 주차되어 있었다. 시누이들의 차였다. 나는 그 옆에 당당히 내 차를 세웠다. 차에서 내리는 순간 창문으로 훔쳐보던 시누이 지연의 놀란 표정이 보였다. 첫 번째 반응이었다. 이제 시작이다.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나는 당당한 걸음으로 현관을 향해 걸어갔다. 현관문을 열자 시누이 지연이 호기심 가득한 표정으로 나를 맞았다. 그녀의 시선은 내 원피스에서 가방으로 다시 창밖으로 향했다. 수진 씨, 방금 그 차. 혹시 렌트한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의심과 놀라움이 섞여 있었다. 나는 가볍게 웃으며 대답했다. 아니요, 아버지 회사 차예요. 급히 빌렸어요. 거실로 들어서자 모든 시선이 내게 쏠렸다. 시어머니, 시아버지, 시누이 혜정과 은정, 그리고 그들의 남편들까지. 도현은 당황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다. 내 변화가 너무 갑작스러웠던 모양이다. 어머, 수진이 왔구나. 오늘따라 왜 이렇게 차려입고 왔니? 시어머니의 말에는 놀라움이 담겨 있었다. 평소의 수수한 내가 아닌 품격 있는 차림새의 내가 낯설었을 테다. 생신 축하드려요, 어머님. 나는 준비해온 선물을 건넸다. 작은 보석함이었다. 시어머니가 조심스럽게 열자 안에는 진주 목걸이가 들어있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품질 좋은 자연 진주였다. 어머, 이거 비싼 거 아니니? 너무 부담스러운데. 괜찮아요. 아버지가 해외 출장 다녀오시면서 사오신 거예요. 은정이 목걸이를 유심히 살폈다. 명품 애호가인 그녀의 눈에는 이 목걸이가 어떻게 보일지 궁금했다. 브랜드가 뭐예요? 라벨이 없네. 특별한 브랜드는 아니에요. 이탈리아 장인이 만든 수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은정의 눈빛이 변했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무언가를 검색하기 시작했다. 내 가방을 힐끗거리며 저녁 식사가 시작되었다. 테이블에 앉으며 나는
자연스럽게 가방을 의자에 걸었다. 그 순간을 노린 듯 혜정이 다가와 가방을 유심히 관찰했다. 이 가방, 어디 브랜드예요? 디자인이 특이하네. 이것도 아버지가 선물해 주신 거예요. 이탈리아 피렌체의 장인이 만든 가방이라고 하더라고요. 혜정은 은정에게 눈짓했고 은정은 다시 휴대폰을 꺼냈다. 그들이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이거 찾아봤는데 진짜 비싼 거야. 우리가 아는 그 명품보다 더 비싸대. 에이, 말도 안 돼. 어떻게 중고차 파는 사람이. 그들의 속삭임에 미소가 지어졌다. 드디어 반응이 오기 시작했다. 시아버지가 화제를 돌렸다. 수진이가 타고 온 차, 요즘 대세인 그 독일차 아닌가? 가격이 만만치 않던데. 모두의 시선이 다시 내게 쏠렸다. 이번엔 도현까지도 의아한 표정이었다. 네, 아버지 회사차예요. 평소엔 잘 안 쓰시는데 오늘은 특별히 빌렸어요. 회사차라고? 중고차 파는데 그런 고급차를 회사차로 써? 시어머니의 말에 나는 차분히 대답했다. 아버지는 중고차만 파시는 게 아니라 고급 수입차 딜러십도 운영하세요. 전 세계로 수출도 하시고요. 테이블에 정적이 흘렀다. 그동안 그들이 얼마나 내 배경에 대해 관심이 없었는지 새삼 느껴졌다. 내가 누구인지, 내 가족이 어떤 사람들인지 전혀 알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다. 신우이 지연이 어색하게 웃으며 물었다. 그럼 수진 씨 아버님은 꽤 성공하신 사업가인 거네요? 나는 미소로 대답했다.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식사 중반 분위기가 달라졌다. 신우이들은 더 이상 내게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어색한 미소와 함께 대화를 이어가려 노력했다. 도현은 여전히 어리둥절한 표정이었다. 내 변화가 그에겐 충격이었을 테다. 디저트가 나오자 은정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수진 씨, 혹시 이 가방 가격이 얼마인지 알아요? 모든 시선이 다시 내게 향했다. 나는 천천히 디저트 포크를 내려놓고 미소 지었다.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아버지가 이탈리아 출장길에 사주셨거든요. 본사 직거래라 조금 싸게 샀다고 하시더라고요. 시누이들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그들이 검색한 가격을 알고 있을 테니까. 그러고 보니 수진 씨 아버님은 해외 출장을 자주 다니시나 봐요? 혜정의 질문에 나는 담담히 대답했다. 네, 자동차 수출 사업이다 보니 유럽, 중동, 아메리카 쪽으로 자주 가세요. 이번 달에도 독일 뮌헨과 이탈리아 밀라노에 다녀오셨어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나를 다른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그동안 고졸 며느리로만 봤던 나에게서 새로운 면을 발견한 듯했다. 내 아버지가 그런 분이셨니? 왜 그동안 말하지 않았어? 그 질문에 내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이었다. 내가 기다려온 순간. 말씀드릴 기회가 없었어요. 아무도 물어보지 않으셨고 제 학력에만 관심이 있으셨으니까요. 테이블에 정적이 흘렀다. 도현이 당황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다. 무슨 말이니? 우리가 언제 내 학력만. 어머니, 제가 결혼한 이후로 가족 모임마다 저는 고졸이라는 말을 들어왔어요. 고졸 주제에 공부는 못했어도 예쁘다. 이런 말들이요. 시어머니는 당황한 듯 손사래를 쳤다. 아이고, 그건 그냥 농담처럼 한 말인데. 수진이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인 거 아니니? 그때 신우이 은정이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목소리를 높였다. 엄마, 수진 씨가 들고 온 이 가방이 우리나라 돈으로 700만 원이 넘는데. 이건 그 유명한 브랜드보다 더 비싼 거야. 시어머니의 입이 벌어졌다. 시아버지도 놀란 표정이었다. 정말이니? 그런 비싼 가방을. 내 아버지는 대체 어떤 사업을 하시길래? 시어머니의 질문에 나는 천천히 대답했다. 처음엔 중고차 수출로 시작하셨지만 지금은 유럽과 중동의 고급 자동차 딜러십과 제휴해서 수입차 사업도 하세요. 법인으로요. 해외로 많이 나가요. 도현이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왜 나한테 이런 얘기 안 했어?
나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다. 말했어, 여러 번. 하지만 당신은 항상 아, 그래? 하고 넘어갔지. 내 이야기에 관심이 없었으니까. 시어머니가 갑자기 표정을 바꾸며 밝게 웃었다. 아이고, 우리 며느리가 숨겨둔 게 많았네.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우리가 얼마나 좋아했겠니? 그 말에 내 마음속 무언가가 폭발했다. 참았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제가 고졸이 아니라 부잣집 딸이었다면 달라졌을까요? 사람은 그대로인데도요? 식탁이 조용해졌다. 모두가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저는 학력이 아닌 제 자체로 존중받고 싶었어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무시와 편견을 견뎌왔는지 아세요? 고졸 주제에 공부 못해도 예쁘다. 이런 말들이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아세요? 시어머니가 당황한 듯 손사래를 쳤다. 아이고,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그리고 이제 와서 제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니까 갑자기 태도가 바뀌는 건 더 실망스러워요. 하지만 말씀은 조심하세요. 손님으로 뵐 수도 있으니까요. 손님이라니 무슨 말이니? 아버지가 요즘 사업 확장 중이에요. 새로운 거래처를 찾고 계시죠. 어쩌면 시아버지 병원과도 거래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시아버지가 갑자기 관심을 보였다. 거래라니? 병원 관계자들을 위한 수입차 할인 프로그램이요. 아버지가 새로 시작하시는 사업이에요. 시아버지의 눈이 반짝였다. 시어머니는 당황한 듯 내 말을 가로챘다. 아이고, 우리 며느리가 오해한 것 같네. 우리가 언제 널 무시했니? 그냥 내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인 거야. 나는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다. 예민한 게 아니에요. 존중받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제부턴 달라질 거예요. 식사가 끝난 후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시누이들은 이제 나를 완전히 다른 사람을 보듯 눈치를 살폈다. 혜정은 아까와 달리 내 의견을 물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했고, 지연은 자신의 아이 교육 문제에 조언을 구하기까지 했다. 가장 변한 건 시어머니였다. 연신 과일을 깎아 내 앞에 놓으며 친정 이야기를 캐물었다. 아이고, 수진아. 내 아버님이 그렇게 대단한 분이셨구나. 다음에 한번 초대해야겠다. 그동안 너무 몰라봐서 미안하구나.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보다 계산이 더 묻어났다. 나는 담담히 대답했다. 괜찮아요. 이제야 제가 누구인지 알아보셨으니까요. 시아버지가 조용히 내 옆에 와서 앉았다. 수진아, 너무 늦게 알아서 미안하구나. 우리가 널 제대로 보지 못했어.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이미 4년이 지난 후의 사과였다. 도현은 온 저녁 내내 혼란스러운 표정이었다. 마침내 다른 가족들이 자리를 비웠을 때 그가 내게 다가왔다. 오늘 갑자기 왜 그런 거야?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 다른 사람이 아니야. 원래의 나야. 그동안 당신이 보지 못했을 뿐이지. 도현은 어색하게 웃었다. 미안해. 내가 그렇게 상처받았는지 몰랐어. 앞으로는 달라질게. 나도 노력할게. 정말 달라질 수 있어? 당신 가족 앞에서도 내 편이 될 수 있어? 그럴게. 약속할게. 그의 눈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의 말을 쉽게 믿을 수 없었다. 기회는 한 번만 드리는 거예요. 다시는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을 거니까. 다음 날 신우이 은정에게서 전화가 왔다. 수진아, 지난번에 말했던 그 가방. 어디서 살 수 있는지 알려줄 수 있어? 이어서 혜정도 연락해 왔다. 수진 씨, 다음 주에 있을 자선 행사에 같이 가지 않을래요? 당신 아버님도 초대하고 싶은데. 심지어 시어머니는 주말 식사에 우리 친정 부모님을 초대하고 싶다는 문자까지 보냈다. 그들의 갑작스러운 관심이 우습게 느껴졌다. 도현에게는 분명히 말했다. 당신 가족들, 내가 아니라 내 배경만 보는 거야. 이게 내가 말한 존중이 아니야. 도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이제 내가 나서서 바로잡을게. 그날 저녁 도현이 직접 가족단체 채팅방에
메시지를 남겼다고 했다. 수진이는 그동안 우리 가족에게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존중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도 거리를 두겠습니다. 거울 앞에 선 나는 더 이상 주눅든 모습이 아니었다.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었다. 이제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다. 더 이상 고졸 며느리가 아닌 나 자신으로 존중받는 최수진으로 살아갈 것이다. 이제부턴 내가 선을 그어요. 더 이상은 맞춰주지 않을 거예요. 내 입에서 나온 말은 더 이상 중얼거림이 아닌 확신에 찬 선언이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